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야 주가가 오릅니다. 결국에 주식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돈을 많이 벌까요? 정말 수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서 수혜를 입을 만한 섹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수익률 비교를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4차 산업혁명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야가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로봇공학, 나노기술, 뭐 이것도 나열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큰 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반도체와 기술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반도체와 기술주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기술주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애플, 아마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뻔하죠.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앞으로 수익률이 가장 좋게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주식이라는 게 사실 내 마음처럼 흘러가 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박 날 줄 알고 투자했는데 쪽박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거들떠보지도 않던 기업이 나중에 보니까 막 50배 올라 있고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이럴 때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ETF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ETF라는 것은 각 섹터별로 잘 나가는 여러 개의 종목들을 모아서 지수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된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 30개를 모아놓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스닥 100은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상위 100개 기업을 추려서 지수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P 500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서 각 섹터별로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수화시킨 거라고 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게 설계를 해서 거래소에 상장시킨 게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태생 자체가 여러 개의 종목에 골고루 분산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은 약 104개 정도 종목을 품고 있는데 그 104개 중에서 유독 크게 오르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유독 크게 폭락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종목은 어중간하게 수익률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각 종목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104개 종목을 그냥 평균을 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뜰 거니까 기술주도 뜨겠지. 그렇다면 기술주 100개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면 분명히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속 편하게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섹터별로 정리를 해봤더니 반도체에 최적화된 ETF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그리고 기술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섹터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 기술주 중에서도 특히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데크 탑 10, 여기에 수익률 비교를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까지 제가 직접 수익률 비교를 해봤습니다. 출시된 지 몇 달 안 된 ETF도 있어서 제가 그냥 5개월 수익률만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5개월만 놓고 봤을 때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이 12.4%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즉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는 ETF가 약 11% 정도 수익률이 나왔고, S&P 500을 기반으로 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이 10%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게 만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3.4%가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2%입니다. 5개월만 비교하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뭐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시기라서 굉장히 수익률이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 5년, 10년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 수익률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출시된 지 5개월밖에 안 된 종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5개월만 비교를 해봤는데 너무 짧게 비교하니까 좀 서운하죠. 그래서 아예 미국 종목들로 다시 5년을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게 설계된 SPY, 그리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하는 SOXX, 그리고 단일 종목인 애플까지 4종목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5년 수익률을 보면 애플이 400%로 1위, 필라델피아 반도체인 SOXX가 294%로 2위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가 204%로 3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가 102%로 이 4종목 중에서는 꼴찌입니다. 자, 하지만 꼴찌인 SPY조차도 5년 수익률이 무려 100%입니다. 5년 만에 자산이 2배 늘어났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같은 기간 동안에 은행 정기예금을 들었다면 뭐 100%는커녕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갔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각각 100%에서 400%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지만 이것도 나는 싱겁다 하시는 분들은 더 변동성이 큰 상품이 있습니다. 특정 지수를 3배로 추정하게 만든 레버리지라고 있는데 얘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소액 정도는 단타치기 뭐 나쁘지 않고요. 사실 길게 봤을 때도 수익률이 꽤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추가로 수익률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S&P 500을 한 배수로 추정하는 SPY 수익률은 102%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3배로 추정하는 SOXL 수익률은 1142%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정하는 TQQQ는 약 1000%, 지금 가려서 잘 보이진 않는데 약 1000%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초우량 8개 기업과 중국의 2기업의 3배 레버리지로 추정하는 FNGU는 671%, S&P 500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6%는 389%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5년 수익률을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익률이 가장 좋게 나왔죠. 제가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수익률이 좋게 나왔다고 앞으로도 수익률이 좋게 나온다는 보장이 있냐? 당연히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반도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익률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상향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주식 중에서 나는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하나로는 뭔가 좀 허전하다. 그리고 요즘에 조정받고 있는 거 보니까 조금 한 종목으로는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투자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좀 싱거워.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3배로 추종하는 SOXL, 여기에 투자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차트를 잘 보시면 2020년 한 3월쯤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 3배 레버리지 상품들을 보면 하나같이 완전히 고꾸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3배의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도 3배, 하락장에서도 3배를 베팅하는 겁니다. 10% 폭락장만 나와도 30% 그냥 얻어맞는 거고요. 20%가 빠지게 되면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나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종목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아주 낮은 비중으로 가급적이면 스윙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절대로 대출받아서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레버리지가 무조건 안 좋고 쓰레기고 위험하냐? 그렇지도 않죠. 잘만 하면 그 어떤 종목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모든 종목에는 각기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좋다,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각자의 투자 성향이나 재정 상황,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러분이 조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수익률 위주로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면 참고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